자, 여기 봅시다. 우리 행정법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 행정작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객체가 있고, 이게 받는 거죠. 객체. 여기는 주체, 결정하는 거고, 여기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결국은 이제 다 그거 보는 겁니다. 이게 권리, 의무 뭐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 행정법이 사실 처음 하신 분들이 왜 어렵냐면은 이런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요 용어의 의미를 파악을 하려고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아, 법률 용어를 한번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더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행정주체를 딱 검색을 했는데 어차피 수업 때 했던 말 또 나오지? 이게 풀어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쭉 이제 용어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해드리는데 처음 하신 분들의 대다수 수업을 딱 하고 1주차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으이씨 어려워 죽겠네. 이게 제일 많이 제가 듣는 말이에요. 이게 뭐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야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문제예요. 처음에 행정법이 안 그래도 법을 처음 접하는데 그 법 중에서도 제일 행정법이 함축적으로 용어를 많이 써요. 이게 개념화 시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 개념 잡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특히 수업 시간에 뭐가 문제냐면은 쭉 수업을 듣다가 보시면은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 동영상 들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눌러요. 정지. 앞으로 가죠. 다시 들어도 몰라요.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럼 일단 일어나요. 바람을 쐬고 오자. 그리고는 사라지는 이제 안 나. 여기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겠다. 그 언제쯤 가능하냐면은 여기까지 한번 왔다가 여기 다시 한번 갔을 때나 감이 잡히고 또 한번 왔다가 다시 한번 가면 그때부터 의미가 파악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 완벽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진도가 나가질 않아. 일단 그겁니다. 일단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주체가 대개 이제 객체는 국민이겠죠. 국민을 상대로 뭔가 행정작용을 하는데 이 국민의 권리에 관한 것들을 분석하겠다 이렇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 권리는 보호를 해야죠.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할 때는 함부로 의무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건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뭐 법률관계다 해가지고 그때 한번 나올 거예요. 예,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사실 진도상으로 요거하고 요거 분석하고 요 기초만 분석하는데 2주 걸려요. 2주. 그 행정작용에 이제 적용되는 법들이 있겠죠. 법이 많아요. 행정법, 종류. 넓게 보면 헌법도 행정할 때 지켜야 될 법이 돼요. 헌법 지켜야 되겠죠? 법률도 지켜야 될 것이고 행정부가 만든 행정입법도 지켜야 될 것이고 막 이런 법의 종류들. 그리고 때로는 또 행정주체가 이렇게 공법이 아니라 사법 가지고 개인 간의 거래 같은 것과 비슷하게 활동할 때도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는 법이 뭐가 있냐, 이런 이제 종류를 보는 겁니다. 종류와 여기 효력 범위들. 그리고 이제 요 관계가 끝나면 요 행정작용을 이제 분류를 합니다. 분류. 이 행정작용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하니까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뭐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도 있고 이제 나중에 봅시다. 뭐 행정입법도 있고 행정행위도 있고 그 밖에 이제 행정행위 외에 여러 가지 행정작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한
200페이지 요 정도 분량 될 거예요. 200에서 250페이지. 여기가 그리고 이제 출제가 될 때, 그렇죠. 출제가 될 때 요 서론 쪽에서 한 문제 정도, 여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여기가 한 5문제 나와요. 5에서 6문제, 여기가 한 2문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과정에 거쳐야 될 절차법 요 한 문제, 이것도 이제 분석할 거고, 그 다음에 요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제 이 행정과 관련된 정보들을 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정보 공개라든가 개인의 정보도 보호를 해야 될 테니까 이런 정보제도에서 한 문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작용을 할 때는 항상 공익이죠, 공익. 우리 행정을 하는 주 목적은 전체 공동체, 국가적 이익이라든가 사회적 이익, 이걸 위해서 행정을 하는데, 그죠? 항상 염두를 둬야 될 게 중요해요, 공익. 그러나 국민들의 권리도 중요해요. 이제 요걸 계속 이제 반복으로 나올 겁니다. 두 개를 적절하게 잘 균형을 갖춰라,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즉, 요 작용에서는 의미만 보는 게 아니라 다 좋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게 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법도 지켜야 될 것이고, 할 때 지켜야 될 절차도 지켜야 될 것이고, 이런 작용을 할 때 지켜야 될 기본 원리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도 의무가 있다면 의무를 이행을 해야죠. 예를 들어 세금 내야 될 의무를 이행을 안 했다. 그러면 세금 안 내버리면 국가작용은 누가 하겠냐, 이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예, 이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들이 또 있습니다. 요 파트에서 또한 2문제에서 3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2문제, 요 정도. 그리고 권리가 침해가 됐을 때, 요런 작용들이 위법해가지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권리구제를 하게 되는데, 이 권리구제 방안이 크게 손해전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들어봤죠?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 뭐 이런 거. 여기서 각각 한 문제, 2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요 행정쟁송 해가지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는 거고, 여기는 뭐냐면 요 자체를 다투는 거예요. 요 자체. 야, 이거 잘못됐다, 처분 잘못됐다, 행정이 잘못됐다, 그 밖에 행정작용 이거 잘못됐다, 요 자체. 요 자체를 다투는 행정쟁송이 있는데,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고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약 4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3에서 4문제. 대략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골고루 출제가 되는 거죠. 이 골고루 출제가 되고, 여기서 20문제를 출제한 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1년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를 꼭 알아두셔야 되냐면은, 앞에서 이렇게 쭉 이제 진도별로 나가겠죠. 진도별로 하나씩 나가는데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다. 이 앞에서 뭔가 하나가 정리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걸 바탕으로 이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다 집결되냐면, 실은 소송에서 다 집결돼요. 소송법까지 가보면, 소송법의 소송요건 쪽에서 앞에 했던 것들이 다 또 나요. 앞에 봤던 판례들이. 그리고 이거 하려고 실은 하는 거예요. 여기 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소송 들어갔다면 법원이 위법적법 판단 어떻게 하냐, 막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기서 직결돼요. 그런데 이제 되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소송까지 가기 전에 힘들어하는 거지. 여기 갔다가 여기 한 번 더 오면 이때부터 이제 말이 조금 이제 알아듣기 시작을 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 이래도 갈 때가 문제인데, 이래도 갈 때 이런 용어들 때문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뭔 생각을 하냐면, 사람을 잘못 만났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문제. 뭐 유명하지 않지만 이 바닥에서 20년 동안 남아있다는 소리는 뭔가 있으니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업을 할 때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분들 수업을 들어도 똑같아. 아니, 법이 똑같은데
수업이 달라질 게 있겠어요? 실 똑같이 한두 개 차이겠지. 그 차이야. 결국은 여기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한번 간 다음에 문제 풀면서 판례를 정리를 제대로 했냐 이 문제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여기서 요 개념 자체가 뭐지? 이것 때문에 막 부담 가져가지고 그거 찾다가 끝나버리면은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이 개념이라는 건 물론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감을 잡아야 돼요. 감. 대략적으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안 그러고 자꾸 이 법 개념의 용어를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여기도 못 올걸. 여기까지 오기도 전에 이거 다시 하자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항상 중요한 거는 개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도가 이렇게 나갈 때 그냥 똑같이 따라와야 돼요. 똑같이.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했냐면 이 정도 가다가 뭐 한다 했습니까? 모르겠으면 클릭. 다시 앞으로. 그럼 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몰라도 대략적인 감 잡았으면 가자.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다시 오면 분명해요. 처음에 들었을 때하고 두 번째 들었을 때하고 느낌이 확 달라요. 느낌이. 요게 법 과목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볼 게 없어요. 뻔한 말들 계속 나요. 뻔한 말들. 뭐 이런 식입니다. 이 개념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개념을 정리해드리려고 했더니 해야 될 개념이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아니어서 뭐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기본법 잘 봅시다. 이 기본법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요렇게 했는데 이거 할 때 이런 작용을 할 때 지켜야 될 기본 원칙에 관한 법입니다. 이게. 근데 이 법이 왜 중요하냐면은 조문을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많은 행정작용을 할 때 이쪽이 지켜야 되겠죠. 이쪽 행정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국민들한테 행정을 할 때 지켜야 될 의무예요. 의무. 이 기본법이. 그러니까 이 기본법의 원칙을 위반해버리면 이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은 위법하면 이제 요리 가겠죠. 손해배상도 해줘야 될 것이고 적법하더라도 때로는 보상도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쟁송 들어오겠죠. 근데 이 쟁송에서 요거 위반했는데 여기부터 문제예요. 이거 쟁송 들어올 수 있냐 없냐. 못 들어오는 쟁송이면 못 받아주는 거예요. 법원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런 식이라 나중에 여기를 분석한 다음에 다 일이 간다 그랬습니다. 이쪽으로 다 총집합을 하는데 그때 적용되는 법이 요 법이에요. 이 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사실은 본격적인 행정법은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행정법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들어가냐면 한 3주 정도 지나야 이 들어가요. 그 전에는 아주 그냥 추상적이고 서론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론. 여기가 본격적인 행정법의 행정자격인데 여기는 한 3주 정도. 그리고 이제 강론은 뭐냐면 강론. 여기까지가 총론이고 강론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다들 또 강론을 뭐라고 오해하냐면 강론은 이제 개별 법을 보겠지. 안 봐요. 보는 건 몇 개 없어요. 몇 개. 강론도 똑같아요. 이 작용에 좀 더 특별하게 좀만 더 들어간 뿐이지 개별법 전문 보면서 다 외운다? 이렇게 가질 않아요. 보는 법은 몇 개 없습니다. 강론은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요 행정주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리고 그 행정주체에 행정작용을 하는 조직들, 뭐 행정청도 있고 할 텐데 권한행사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가자격인데 지방자치 행정을 어떻게 하냐, 지방자치법. 그리고 뭐 특별히 뽑아낸다 그랬죠. 특별히 공무원들, 공무원 관계, 일반 국민에 대한 것들은 총론에서 기본 원칙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요 행정주체 내에서 공무원들의 근무관계라든가 임용관계 뭐 이런 것들,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이 강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특화시켜 가지고 경찰행정은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공물법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이지.
강론이라고 해서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실제 강론이 문제가 뭐 5문제가 나오면 5문제 중에 3문제는 여기하고 연결해서 내요. 총론하고. 여기를 잘 하시면은 강론도 쉽게 풀 수 있어요. 나머지 2개는 그 해 운이 좋으면 다 맞출 수 있고, 운이 나쁘면 전혀 우리가 보지 않는 문제가 나와요. 그거는 감으로 찍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다 못 해줘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뭐 사회보장, 법률, 그 많은 법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하겠어요, 그죠? 그거 아니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총론의 구성이다 보시고 여기하고 강론도 실은 연결되는 겁니다. 이걸 특화시키는 거예요. 뭐 경찰행정, 공물행정, 조세행정, 환경행정, 거기는 어떤 원리로 풀어가냐 막 이런 것들, 이게 강론입니다. 먼저 요 기본법을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꼭 오늘 알아야 될 개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이 법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2조의 정의조항 보세요. 정의조항에 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령. 법이죠. 법령.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 국회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법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법률 및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뭐겠습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법을 만든다는 거죠. 대통령령, 국무총리도 법을 만든다는 거죠. 부령은 각부 장관, 장관들도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입법을 하는 거예요. 요 3가지가 뭐냐면은 국회가 아니죠. 행정부가 만든 입법이잖아요. 요 3가지를 행정입법이다 이렇게 해요. 행정입법. 그런데 중심적인 행정법이 요 가로 1번입니다. 우리는 주로 요 밑에 건 잘 안 보고 법률과 대통령령, 부령을 주로 보게 될 거예요. 부령. 여기에 따라서 행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법령은 법을 집행하는 겁니까? 저 법령은 법을 만드는 겁니까? 이거는 법을 만드는 거지. 입법이잖아요, 입법. 여기서 뭐를 구별해야 돼요? 입법이라는 것과 행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법은 말 그대로 법을 만들어서 누구나 이 법을 적용을 받는 것이고, 요걸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사건이 발생하면 이걸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행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행정을 할 때 적용되는 법이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행정법의 종류들이죠. 종류들이고, 이 법에서 규정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요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 걸 행정이다 이렇게 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시각은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거. 입법하고 행정은 다른 겁니다. 다만 이것도 행정법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행정입법 들어가 있었죠? 총론에. 여기 원리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용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법규가 있죠. 나에. 그러니까 자치법규란 말은 여기하고 이제 다르다는 거죠. 요 가에서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방가로 3번은 국가법.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국가법이고, 우리가 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자치단체 규칙은 자치법규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국가 사무에 관한 게 아니라 자기들 자치사무. 거기에 관한 법이 조례와 규칙.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행정법 강론에서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조례가. 주로 우리 총론에서는 요 국가법 중심으로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법령이라 그래요. 됐죠? 법령의 뜻입니다. 이게 아니면 법령이 아니에요. 여기 없으면 법령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법령을 집행하는데 만약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령을 위반해 가지고 집행했다, 위법. 이렇게 위법. 이 법령을 위반했다, 위법. 법령의 근거도 있어야 될 것이고 법령을 위반해서 안 될 것이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본법에 쭉 나옵니다. 자, 두 번째 2호에 보면 행정청이란 이렇게 해놨습니다. 행정청이란 과목에 보시면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자 의사를 결정을 하고 이걸 표시를 해요. 국민들한테 외부적으로 표시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관을 뜻해요. 기관. 자, 우리가 앞에서 제가 방금 행정주체, 행정객체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표적인 행정주체. 그런데 우리가 행정청은 요 행정주체에 소속돼 가지고 요 주체들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표시하는 기관. 됐죠? 그러면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행정청이라는 것과 행정주체라는 건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가세요? 달라. 여기는 기관이고 여기가 주체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주체란 말은 뭐냐면 기관은 표시를 한다 그랬죠? 기관이 표시를 했어요. 근데 잘못됐어. 위법. 책임을 누가 지냐면 여기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들어갈 때는 원칙은 여기가 돼야 돼요. 국민들이 여기를 상대로 소송 제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또 똑같죠? 의사를 결정을 해서 표시하는데 여기 행정청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 이렇게 나왔죠? 위임 또는 위탁 이렇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도 행정청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권한의 위임이란 건 권한을 이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도 어떻게 됩니까? 사인도 이 권한을 이전받으면 사인도 행정청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구조입니다. 행정청.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다 해보세요. 임용. 그럼 여러분도 업무를 처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행정청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일 뿐이지 여러분들 명의로 표시를 못 하거든. 예를 들어 시장 명의로 표시를 해야지. 시장 명의로 행정을 해야지 담당 공무원 명의로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행정청이지 담당 공무원이 행정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임용되면 이 정도 지위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한을 위임받을 정도. 네? 그때쯤 되면 이제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갈 것이고, 요즘 족보를 누가 만들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 가봅시다. 자,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이 처분이란 말이 나왔는데, 행정법 할 때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을 단어예요. 수도 없이. 그런데 당사자가 누구냐면 처분의 상대방. 예를 들어 갑한테 처분했으면 갑이 당사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당사자는 갑이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갑한테 처분했는데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아. 그러면 거기는 당사자란 말을 안 쓰고 당사자 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 3자 같은 경우. 자, 그런데 이제 요 4호 잘 봅시다. 지금 처분의 상대방.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행정청이란 처분에 관한 의사 이렇게 돼 있습니까? 행정에 관한 의사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에 관한 의사. 그 행정이란 게 워낙 많은데 아까 보니까 막 많았잖아요. 뭐 일단 입법하고 다르고 행정은 법령이 아니지. 입법하고 다르고 수도 없이 많은데 그 행정작용 중에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처분이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가 행정법 해나갈 때. 자, 처분이란 해가지고 행정청이 잘 봅시다.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행하는 자, 법 집행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공권력 행사로서 이렇게
이게 처분 개념입니다. 또는 요걸 해달라고 했더니 이걸 거부하는 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외워야 돼요. 이제 이 법을 할 때 처분 그러면 이게 구구단의 의뜻이 툭 나와야 돼요. 구구단의 의뜻이. 자, 하나 잘 보세요. 모든 집행작용입니까? 공권력 행사가 돼야 됩니까? 이게 돼. 처분이란 모든 법 집행작용을 처분을 하지 않고 공권력, 권력작용, 강제적으로.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 법을 위반한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2개월 영업정지 처분. 강제적이죠? 그럼 상대방은 뭐가 됩니까? 2개월간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의무가 생기겠죠. 자, 이게 나와야 돼요. 여기는 지금 그런 말 없지만 이렇게 공권력을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데 공권력을 행사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당사자, 상대방한테 권리 의무의 효과가 나와야 돼. 방금처럼 2개월 영업정지 하니까 상대방은 의무가 생긴다. 이게 처분. 됐죠? 뭐 많잖아요. 세금 내라. 갑한테 과세 처분.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겠죠? 자, 이것도 처분이에요. 건축을 하고 싶으니까 건축 허가를 해달라 했더니 허가해줘요. 처분이에요. 공무원 임용 처분이에요.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공무원 임용을 받으실랍니까? 이렇게 합니까? 임용 이렇게 합니까? 임용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신청만 한 거죠. 신청. 나를 공무원으로 임용해달라. 국가가 임용 안 해줘버리면 공무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용되면 정식으로 이제 국가기관으로서의 권리관계가 설정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이 처분. 그러니까 요게 처분인데 이 처분이랑 잘 보시면은 요게 처분인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가 또 나오잖아요. 영업정지 처분도 처분, 과세 처분도 처분, 허가도 처분, 임용도 처분, 그 외에도 많겠죠. 수도 없이.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요 개별 법률이나 법령에서는 이런 처분들을 처분이라 하지 않고 방금처럼 영업정지, 허가 취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 수많은 법령에 규정된 여러 행정작용 중 여기 요건에 해당하면 이게 처분. 그리고 이 처분 가지고 행정소송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들어가면 나중에 항고소송이라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분이 아닌데 항고소송을 제기했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위법이고 적법이고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소송 못 받아줍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게 처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5에 체제 처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여기도 처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방금 봤던 처분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제재 목적. 그러면 이게 제재 처분. 그래서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했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이걸 이유로 하는 겁니다. 법을 위반했다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이게 제재처분. 그러니까 방금 봤던 영업정지 이런 게 뭐예요? 법 위반했으니까 당신은 2개월간 영업정지. 이게 제재처분. 그런데 그것도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처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재처분도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 소송 들어간대요. 항고소송.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다만 요거는 제외된다. 이렇게. 행정상 강제는 제외된다. 해가지고 요거는 제재처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는 게 있다 그랬지? 그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행정강제. 그거하고 제재처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이건 다르죠? 불법 건물이다. 철거하겠다. 철거. 제재처분이 아니잖아요? 강제로 철거하겠다. 그러니까 이러면 좀 달라지겠죠? 불법 건물이니까 거기서 영업하지 마.
영업정지, 그건 제재처분.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는 건 행정강제. 여러 개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재처분 가할 때 원칙이 또 있을 것이고, 행정강제 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또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거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법령이라는 것과 처분을 구별해 줘야 돼요. 법령은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하고 법을 폐지하는 거, 입법 자체. 그러나 처분은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을 집행하는데 공권력 행사로. 이해가죠? 자, 이 처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참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이게 보니까 처분, 이런 구체적 사실, 거기다가 행정청이 요게 발생하면 요런 이제 처분하는 거, 이게 다 지금 어디에 규정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 미리 규정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법의 규정도 없이 근거도 없이 공권력 행사한다? 안 되겠죠.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법률부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미리 정해 놓으시오. 이렇게 미리 정하지도 않고 처분한다거나 제재 처분하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처분이나 제재 처분 가지고 소송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법원이 뭘 보냐면 법의 근거가 뭡니까? 이거 보는 거예요. 근데 행정청이 법의 근거 없이 처분했다? 끝이에요. 위법.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자, 법의 근거 있어요. 하나 더 들어가요. 근거는 있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법집행이잖아요. 법집행. 행정청의 집행작용으로서의 처분하고 이 법하고 어디가 더 위에 있겠습니까? 이게 더 위에 있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이런 처분은 이 법을 미리 규정을 했으니까 이걸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가 더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어떤 말인지 아시죠? 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게, 국회가 만든 법률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회가 모든 그 국민의 권리물을 다 법률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법률로 정한 다음에 요리 위임해 준 거예요. 구체적인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시오. 그러면 대통령도 할 일도 많을 텐데 또 대통령령으로 모든 걸 다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또 이렇게 위임을 또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국무총리나 부령으로 더 구체화시키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사건 발생하면 여기다가 처분하시오. 이렇게. 이런 구조입니다. 대개 우리 행정법은 이렇게 이제 가요. 법률과 법령이 있고 그 법령에서 정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행정청이 법을 집행한다. 이렇게. 그럼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법령이 있을 때 바로 의무가 생깁니까? 처분을 받아야 의무가 생깁니까? 그렇죠. 이게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국민들은 처분을 받기 전에는 내가 법을 위반했어도 아직은 의무가 없다. 저는 절대 음주운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말에 음주운전을 했어요. 법 위반했죠? 무사히 집에 갔어요. 끝. 법을 위반했는데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끝.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통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CCTV에 찍혔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면허 취소. 그때 면허 취소해요. 처분. 제재 처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잘 잡아야 됩니다. 법령이라는 것도 다 국민과 관련돼 있지만 여기는 아직은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구체적 사건 발생해가지고 처분이 나오면 이때 국민들은 여기서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소송 들어갈 때 법령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요걸로 들어가야 됩니까? 요거 갖고 들어가야 돼요. 원칙. 왜 그래요? 아니 의무도 없는데 법령 갖고 왜 들어갑니까? 이렇게. 처분을 가지고 소송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 아시겠죠? 이걸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우리 행정 진도 나가면서. 자, 요거도 봅시다. 그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런 이제 행정을 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우리 그 나이 계산도 이제 바뀌었죠. 지금 이게 내년에 시행될 법을 미리 다 해드린 겁니다. 개정된 거. 8조를 보시면은 8조. 당연한 말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행정작용은, 자, 이렇게 하면 범위가 넓어진다 그랬습니다. 처분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자, 잘 보세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정보다 법이 더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행정작용은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법률 이렇게 해놨지만 법률이 대표적이고, 방금 앞에 봤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령도 위반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네, 법령도. 법률이 대표적이고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자, 모든 행정은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뒷부분은 잘 보세요. 뒷부분은 모든 행정이 아니라 딱 제한을 시켜놨죠. 권리 제한, 의무부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의 근거를 두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입니까? 제한적입니까? 제한적. 자, 이걸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법률 유보라는 말을 쓰게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정부 권한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그건 행정부 권한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행정부 권한이 아니고 누구 권한이에요? 국회 권한이에요. 국회에 유보돼 있어요. 권한이 국회한테 유보. 국회한테 유보된 그 권한을 국회가 법률로 만들어주면 거기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행정부의 원초적 권한이 아니라 국회 권한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법을 위반하진 않았어요.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또 지켜야 될 원칙들이에요. 평등의 원칙도 지켜야 되고, 비례 원칙 지켜야 되고, 권한남용하면 안 되고, 신뢰 원칙 지켜야 되고, 부당결부 하지 마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런 원칙들은 법률에 규정이 돼 있건 안 돼 있건 지켜야 될 의무예요. 행정을 할 때. 만약에 형식적으로 법률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평등의 원칙 위반했다, 비례 원칙 위반했다, 위법이 되는 거예요. 푸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법들도 이런 원칙들도 뭐가 됩니까? 행정을 할 때 지켜야 될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법이에요, 법. 이게. 이런 거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분석.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왔는데, 비례 원칙. 잘 보세요. 뭐, 당연한 말입니다. 균형 있게 행정을 해야죠. 그런데 그 3호를 보시면은, 뭐, 당연히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 데 그치는 처분을 해야 될 것, 행정작용을 해야 될 것이고,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이런 걸 더 줄이면 사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익. 국민의 이익. 사익.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공익 중요해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공익 때문에 하는 건데 이 공익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국민의 이익이 과도하게 침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연결해 보면 법률의 근거도 있고 법을 위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익 침해가 과도하다, 위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 원칙이 우리 행정법의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이거는 행정만 그런 게 아니고 법률 자체도 이렇게 가야 돼요. 법률 자체를 보니까 법률로 보호할 공익보다 국민의 사익 침해가 더 크네? 그러면 이미 그 법률은 위헌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례원칙이란 결국 이거 보는 겁니다. 공익과 사익 간에 공익이 더 중요해야지 사익 침해가 너무 커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게 비례원칙인데 요 원칙이 줄여서 뭐라 하냐면 행정을 할 때는 요 공익 달성과 사익 침해 간에 행정청이 잘 이익 형량을 잘 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익형량을 잘해가지고 만약에 이거 제대로 못했네? 그러면 이거 위법이다. 이렇게.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이익형량이 뭐예요? 이익을 잘 비교를 해보라 그 말이지. 자, 행정법은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요. 이게 시험장 가서 이익형량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지켜야 돼. 예외 없어요. 처분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작용. 심지어 뭐까지? 법률까지. 이익형량. 이거 또 나옵니다. 여기 실내보호 잘 보세요.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 신뢰를 보호를 해야 돼요. 당연한 말이죠. 신뢰 보호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뭐가 또 들어가 있습니까? 신뢰 보호를 딱 해주려고 했더니 공익 또는 3자 이익을 현저히 해야네? 그러면 신뢰 보호 주장 못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다이익형량. 여기도 밑에 이 항도 볼까요? 행정청은 권한행사 기회가 있는데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해서 국민이 권한행사 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지금 믿었죠? 그럼 요 믿은 거 신뢰보호 해줘야 되겠죠? 그게 또 들어갔죠? 권한행사는 안 된다.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뒤에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애로한다. 자, 이 T의 기본법을 쭉 보시다 보면은 요 원리가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자,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우리 행정법에서 중요해요. 공익. 그렇지 않으면 뭐 또 중요해요? 국민의 사익, 이익도.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 있게 가야 돼요. 이게 행정법의 대원칙. 여기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행정법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판단할 때 반드시 이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한번 가볼까요? 18조 보세요. 18조.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위법부당한 처분은 공권력이 위법부당하니까 취소를 해야죠. 취소를 해야 되는데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해서 이 소급이란 말이 과거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당사자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 또 이익 들어갔죠? 그러면 장래양에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 행정청은 1항에 따라 이제 취소해요.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데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 자, 이 취소하려는 처분이 지금 뭐냐면 취소하려는 처분이 국민들한테 권리나 이익을 줬던 거예요. 아무리 위법한 처분이라도 취소할 때는 이 사람의 이익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법이라고 해서 당연히 취소하겠지가 아니라 항상 이익형량,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이게 계속 행정법에 나가는 겁니다. 자, 물론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건 저 나중에 보시고 19조도 보세요. 이번에는 여기는 지금 용어가 뭐냐면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자, 취소의 뜻입니다. 취소. 취소는 처분이 위법부당하니까 과거로 돌려서 없애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영업정지를 했는데 위법해. 그런데 취소란 영업정지 할 때부터 위법했으니까 지금 취소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취소하지만 처음부터 영업정지가 없던 상태로 소급해서 이게 취소. 근데 여기 19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법한 처분인데 철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개념이 다르구나 라는 거 아닙니까? 위법한 처분을 효력을 없애는 건 취소. 적법한 처분인데 효력을 없애면 그거는 철회. 자, 그러니까 철회가 조금 달라졌죠. 여기 취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과거로 돌려서 취소해버리는데 효력을. 이 철회는 적법이에요. 적법한데 처음부터 없던 걸로 돌려버리겠다? 안 되겠지. 그 당시엔 적법인데. 그죠? 그러니까 철회는 이렇게 돼 있죠. 적법한 처분이 다음과 하나에 해당할 때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기는 장래 향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철회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처리할 때도 또 이익형량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아무리
처리할 사유, 이렇게 사유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항. 행정청은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 철회로 인해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행정법 나갈 때 뭐가 나옵니까? 대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 공권력 처분뿐만 아니라 법률 만들 때도 그렇고 꼭 공권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뭘 해줘야 돼요? 달성하려는 공익과 국민의 사익 간의 이익형. 이거 제대로 잘못하면 다 위법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맞춰보세요. 맞는 것 같으니까. 국세 환급금 결정을 취소할 때 취소로 달성될 공익과 상대방의 사익 침해를 이익형량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자, 환급결정 적법해요. 이익형량 해보니까 적법해. 그럼 또 환수를 해야죠. 환수할 때도 또 이익형량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해야 돼. 고민할 필요 없어. 이익형. 환급결정이 적법이라도 환수할 때 이익형량 잘못하면 위법. 이해되세요? 그렇게 나와요. 판례가. 대원칙.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개념은 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감. 아, 취소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효력을 없애는 거구나. 이게 취소. 철회란 적법한데 장래향에서 효력을 없애는구나. 이게 철회. 처분이란 이것은 공권력 행사를 뜻하는 거구나. 이게 처분. 대원칙은 법률의 근거도 있어야 될 것이고 법을 위반해서도 안 되는데 또 지켜야 될 원칙들이 또 있고 이익형량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요걸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정보 보면서 이게 뭔 말이지? 처분, 기관 막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지가 중요하다. 취지. 여기에 숨어있는 취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이렇게. 요걸 물어보지 시험장에서 처분의 뜻이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처분이 뭔지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거는 뭘로 물어보냐면 아까 제가 처분이 돼야 항고소송 들어간다 그랬죠?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이냐 아니냐 매년 나와요. 매년. 그럴 때 물어보는 거고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럼 여기도 한번 봅시다. 17조에 보면은 앞에 봐보세요. 17조. 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자, 그럼 이 재량이란 거 뭐냐면 여러분들 요 공권력 행사할 때 당연히 누구 권한이 됐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행정청 권한이 됐어요. 국회 권한이 됐어요. 국회가 법률로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청이 이런 처분 공권력 행사할 때는 법률로부터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이 안 만들어져 버리면 공권력 행사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행정청한테 처분 권한을 줍니다. 입법자가 법률로. 법률에서 주는데 재량권을 줬다는 겁니다. 재량권. 그러니까 재량권이 이런 겁니다. 법에다가 한 개만 딱 설정해 놓고 이 중에 알아서 선택하시오. 이렇게. 행정청한테. 예를 들어 법률에 보니까 뭘 위반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반드시 1년 하라는 게 아니죠. 1년 범위 내에서 사안에 따라 알아서 적절하게 선택하시오. 이렇게. 이게 재량. 그러면 이제 재량이 없단 말은 또 반대로 뭡니까? 입법자가 법률로 행정청한테 재량권을 안 줬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법에 엄격하게 행정청을 기속을 시켰다는 겁니다. 기속. 야 너네들 재량권 없어. 이렇게만 해.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법을 이제 먼저 봐야 되겠죠? 법을 봤더니 면허 취소한다. 반드시. 선택권이 없어요. 이거 위반하면 무조건 면허 취소해. 그러면 기속이에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면허 취소 또는 1년 범위 내에서 영업 면허 정지할 수 있다. 그러면 재량이에요. 네, 이런 경우인데 잘 봅시다. 재량권을 줬으면 이제 막 부관이라는 게 나오죠. 뭐 조건, 기한 뭐 이런 게 다 볼 겁니다.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왜? 입법자가 재량권을 줬으니까 그 한계 내라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조건 붙일 수도 있고 기한 붙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요 1항을 잘 보니까 이런 말이 없죠. 법률의 근거 이런 말이 없죠. 근거 없어도 부관 붙일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재량이 없어요. 그러면 기속. 법에 기속되는데 행정처이 마음대로 이런 거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구조입니다. 자, 대원칙이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기본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자는 게 아니라 용어의 뜻을 감을 익힌 다음에 여기에 숨어있는 이런 원리들을 보라는 거예요. 원리들. 시험은 이런 걸 내는 거예요. 기속행위인데 법에 근거 없이 부관 붙였네. 위법. 재량이니까 법에 근거 없더라도 부관 붙일 수 있다. 적법. 됐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진도 나가면서 이 처분은 기속이냐 재량이냐 구별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15조도 잘 봅시다. 15조. 자, 요거까지 보고 제가 개념 잡는 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보세요.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 기간 경과 등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효하고 취소의 뜻입니다. 철회하고 뜻.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실은 제일 또 어려워하는 파트가 뭐냐면 위법이다 적법이다 하고 무효와 취소를 구별을 못해요. 달라요. 자, 항상 어떤 단계로 가냐면 처분이 있고 방금 이 처분이 지켜야 될 대원칙들이 쭉 있었죠. 그걸 안 지켰다. 이 처분할 때를 보니까 위법이다, 아니다, 적법이다. 자, 요걸 먼저 분쟁이 생기면 요것부터 판단을 해줍니다. 1차적으로 법률을 위반했다. 위법. 신뢰본칙 이익형량 제대로 안 했다. 위법.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가는 겁니다. 적법하다면 그걸로 끝이죠. 적법이면 끝. 못 건드려. 그런데 위법해. 그럼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위법하면 이제 요리. 그렇다면 취소를 해야 될 사안이냐 무효냐 이렇게. 만약에 사유, 위법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위법의 정도가 취소 사유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 공무원 임용을 했어요. 근데 위법해요. 무효입니까? 아직은 모릅니까? 몰라요. 취소 사유인지 무효인지 한 번 더 들어가요. 만약에 취소 사유라면 임용이 위법이라도 임용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공무원. 그렇잖아요. 효력이 유효. 그런데 무효 이렇게 해버리면 처음부터 임용이 무효니까 이 사람은 몇십 년이 흘러도 공무원이 아니에요. 실제 그런 사건도 있어요. 정년 퇴직할 때 무효로 알았어요. 임용하면 안 될 사람인데 33년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할 때 공무원 아니니까 연금 퇴직급여 못 받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효하고 취소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적법이라면 원래 유효로 끝인데 하나 있죠? 여기 철회하면 효력이 소멸. 다만 취소하고 철회의 차이점은 여기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애버리겠다. 여기는 장례적으로 소멸시키겠다. 이 차이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무슨 시간이 중요합니까? 두 번 들어가야 돼요. 두 번. 판단. 위법이냐 적법이냐 판단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취소 사유냐 무효냐, 이해가죠? 그런데 취소하고 처리는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권한 있는 기관이 해줘야 돼요. 권한 없는 기관은 처분을 취소를 못합니다. 무효는 그냥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무효는 어떻게 하냐면, 무효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이미 무효니까 확인만 해주는 거예요. 확인. 이 처분은 무효다 라고 확인만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취소는 현재 유효한데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철회도 그렇고. 이 시각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쭉 넘겨보시면은 뭐 쭉 보세요. 이 제재처분의 기준도 있고, 제척기간도 있고, 인허가 의제도 있고, 공법상 계약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쭉 나오는데,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행정작용을 앞으로 우리는 분석을 할 겁니다. 거기서 대원칙, 국민의 권리와 국민하고 관련된 처분이나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를 두고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고, 그렇다더라도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비례원칙도 지켜야 되고 이익형량도 해야 되고, 그죠? 이거 이런 원리들을 물어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개념인데, 자, 무슨 시각? 제일 중요한 거, 개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지켜야 될 원리가 뭐냐, 이렇게 지켜져야 될 원리들, 이걸 파악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구체적인 그러면 이 행정법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